법제론에서 점수를 많이 맞고 싶으십니까? 쓰시죠. 법제론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암기가 장착돼야 돼요. 암기 안 하면 말짱황이에요. 암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 법제는 양이 많잖아요. 볼 곳이. 그러면 줄여주면 기출문제 위주로 봐야 돼요. 기출문제 위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제는 기출문제를 딱 놓고, 제가 낸 문제집은 기출문제가 이제 수정돼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걸로. 이거 최근에 제가 그랬잖아요. 개정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게 6개 정도 있거든요. 그 6개는 마지막 강의 17강으로 돼 있을 거예요. 15, 16이니까 17강을 보시면 돼요. 한 13분 정도 찍었어요. 양이 별로 안 되니까 금방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만 주문하면 돼요. 사회복지 법제론은. 그래서 법제론의 문제 스타일은 쫙 가다가 숫자를 바꾸던가, 쫙 가다가 단어를 바꾸던가, 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기가 되는 분들은 법제가 좀 지문이 길어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바로 찍어내면 바로 그것만 답을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 볼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 옳은 거 찾기인데 1번이 딱 맞아요. 내가 아는 걸 나왔어. 뭐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법제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법제는 짧아요. 다른 걸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이해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가 장착돼야 돼. 이건 제가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신 제가 이제 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시험장에서 생각나게. 환청이 들리게. 51번부터 들어갑니다. 51번부터 55번까지가 총론이거든요. 56번부터 마지막까지가 강론이고요.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제가 딱딱딱 집어넣었거든요. 자, 기출문제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1번 생존권에 관한 최초 동그라미, 생존권 동그라미, 최초 동그라미. 그러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아마 이게 1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법제 1회 때. 1919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은 끊어보세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법에 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법이잖아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이전에라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 따라해요. 법률 위에 헌법이 있다. 시작.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뭐죠? 두 자리 해봐요. 무효예요.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라고 쓰면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52번에 4번 읽어주세요. 52번에 4번. 시작.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끊어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무효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녀석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4번도.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어디가 넓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사업법이 있겠죠. 자, 들으세요.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복지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 넓은 일반법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특별법이 우선이죠. 네 번째 들어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됩니다. 맞습니까? 네. 5번 왼쪽에 쓰세요. 5번 왼쪽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쓰면 돼요. 구법인 특별법이 있고요. 신법인 일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쓰라 했어요. 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한다 그래야 돼요. 구법 특별법의 두 번째 줄이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오답 노트 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네. 52번 사회복지 조례입니다. 조례의 동그라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면 이제 지방의회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뭐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동그라미요. 자, 조례가 제정되려면 어디에 의결이 필요하나요? 그렇지. 지방의회의 의결입니다. 시작. 지방의회의 의결입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오산시 조례는 오산시에서만 적용되는 거 맞죠? 네. 조례는 당의 지자체 관할 지역 안에서만 끊어요. 효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위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4번 답이고요. 5번 사회복지조례는 끊어주세요. 주민이 조례 제정해 주세요. 주민이 조례 폐지해 주세요. 주민이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표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번째 답입니다. 53번. 헌법 34조 바로 위에 써주세요. 헌법 34조는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문이 헌법 34조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있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가진다. 오른쪽에 쓰세요. 1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국가의 동그라미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2항입니다. 3번 여자 동그라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입니다. 제가 이걸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마 남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남자라고 한 명도 안 하네요. 남자 안 내겠죠. 미성년자. 미성년자 X입니다. 여자의 복지를 헌법 34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X입니다. 네 번째,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끊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이겠어요? 국가겠어요? 국가입니다. 헌법 34조는 다 국가 이야기가 나와요. 민간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4번에 쓰세요. 5항입니다. 5번에 쓰세요. 6항입니다. 그럼 몇 항이 빠져있죠? 4항이 빠져있죠. 밑에 5번에 쓰세요. 4항 땡땡. 4항 땡땡.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정책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과 청소년 복지 정책을 아시면 돼요. 알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4번. 각 법령의 권리구제에 밑줄 치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왼쪽에 쓰세요. 1번 왼쪽에 쓰세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쓰면 됩니다. 2번은 현관펜 준비, 산재보험법 밑줄, 3번 국민건강보험법 밑줄, 4번 국민연금법 밑줄, 5번 고용보험법 밑줄입니다. 네 가지 모두 다 사회보험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끊어요.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국민은 끊어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한 동그라미 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 동그라미. 자, 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산재보험법에 심사청구가 있는데요. 심사청구에다가 1차라고 써주세요. 가장 먼저 심사청구를 먼저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끊어봐요. 그 다음에 재심사 있죠. 재심사에다가 2차라고 써주세요. 재심사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할게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관할합니다. 재심사의 동그라미. 자, 앞에 보세요. 산재보험은 1차가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으로 갑니다. 여기서 불복하면 2차, 어디로 가요? 고용노동부로 가요. 고용노동부에 뭐가 있다고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3번. 건강보험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의 신청의 1차. 이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합니다. 끊어요. 심판청구 2차.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자, 절 보세요. 건강보험은 1차가 뭐라고요?
이신청. 2차가 뭐라고요? 심판 청구. 1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고 2차는 어디로 간다? 보건복지부로 간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자, 네 번째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재심사의 동그라미.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끊어봐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없다의 동그라미. 그 이유가 뭘까요? 재심사 청구가 행정심판에 가름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써보세요. 행정심판은 재심사 청구로 가름합니다. 행정심판은 재심사 청구로 가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심사 청구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법이요?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틀렸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심사 청구는 끊어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고용보험 심사관이 합니다. 심사 청구의 1차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심사 청구는 뭐죠? 2차가 됩니다. 재심사 청구 2차.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 맞을 것 같죠? 틀렸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제가 빠져야 돼요. 제가 빠져야 맞습니다. 제 빼고 읽으세요. 고용보험법 현관폐 밀주 쳤고 시작. 고용보험법상 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고용보험 심사관이 끊어요. 계속.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이게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답은 5번. 근데요, 법제에서 권리구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문이 진짜 길어요. 왜? 5개를 권리구제 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이거 읽다 보면 시간 가요, 안 가요? 자, 써요. 권리구제는 바로 넘어갈 것. 권리구제는 바로 넘어가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권리구제 지문이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권리구제는 이 지문도 뭐 길잖아요, 지금. 권리구제 지문이 법조문 자체도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5개 세팅하다 보니까 이 지문이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지막에 푸세요. 바로 넘어가세요. 알았습니까? 네, 55번. 자, 55번은 제가 이제 총론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국제법과 사회복지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1번, 2번, 3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4번, 5번을 먼저 할게요. 4번, 5번 묶어주세요. 4번, 5번은 어떤 이야기죠? 사회보장 협정 이야기입니다. 4번 들어갑니다. 사회보장 협정은 사회보장에 관한 상호주의의 박스 아니면 밑줄. 상호주의의 입각, 정부가 단독의 동그라미, 단독으로 외국 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 간의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 협정의 개념입니다. 물어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행정부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쓰세요. 국회 동의 X입니다. 또는 국회 의결 이런 거요. 이런 거 X입니다. 단독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알았나요? 네. 자, 5번입니다. 사회보장 협정을 맺는 목적이 있어요. 협정 당사국 제도 간 끊어요. 서로 다른 점을 서로 조정해서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4가지의 목적이 있거든요. 자, 시작. 이중가입을 배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가입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해 줍니다. 마지막은요. 급여 송금이 보장됩니다. 이 4가지 목적 때문에 사회보장 협정을 외국과 맺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갈 수 있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장선, 특히 국민연금이거든요. 이 연금 제도를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서 이 4가지를 이점을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중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가입기간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국민과 동등대우해 줍니다. 마지막은 급여 송금이 보장됩니다. 됐나요? 만약에 협정을 안 맺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사회보장 협정을 맺는 겁니다. 됐습니다. 근데 4번, 5번은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1번, 2번, 3번 들어갑니다. 국제인권규약에 A규약이 있고요. A규약 거기 밑에 봐주세요. 경제, 사회, 문화 보셨나요? 네, 이게 A규약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째 줄 B규약 있죠.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거든요. 제가 이걸 바꿔치기 해놨어요.
알았나요? 네. 그러면 바꿔서 읽어볼래요? 시작. 국제인권규약 A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끊어요. 그 다음에요.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나요? 네. 자, 2번. 사회복지가 국제화된 원인이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박스 문제로. 첫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이 보편화됐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국제적 이동이 잦고, 세 번째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 운동이 잘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은 국제적 사회복지 기준이 뭐 돼 있다?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국제화된 겁니다. 알았나요? 네. 2번 지문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아마 저는 이 5개의 지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별표 2개.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밑줄. 여기에서 인정하고, 규정되어 있는 권리 4가지 말씀해 보세요. 생, 보, 발, 참입니다. 왼쪽이 암기법. 생, 보, 발, 참입니다. 생이 뭐예요? 생존권, 보는요, 보호받을 권리, 발은요, 발달권, 참은요,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왼쪽에 써주세요. 평등권 없습니다. 평등권 X라고 써주세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평등권은 없습니다. 당사국은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정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5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바꿔치기 했어요. A규약과 B규약이 틀렸고, 이 규약은 국제인권규약입니다. 시작.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B규약. 넘어가도 되죠? 네, 답은 1번입니다. 56번부터 강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속도전이거든요. 잘 따라오시고 제가 끊으세요. 그럼 빨리빨리 끊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졸립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운영원칙 바로 위에 써주세요. 암기법 땡땡. 보연이형. 슬래시 전민이 슬래시 효공책. 읽어보세요. 시작. 보연이형, 전민이, 효공책. 한 번 더요. 보연이형, 전민이, 효공책. 앞에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사회보장 운영원칙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시작. 사회보장 운영원칙은 보연이형, 전민이, 효공책. 기억이 뭘까요? 모든 국민에 쓰세요. 보편성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된다. 뭐라고요? 보편성. 니은의 형평성의 밑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급여 수준 비용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디귿. 민주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왼쪽에 쓰세요. 공공 책임성입니다. 시작. 공공 책임성입니다. 현관펜 준비. 국가의 책임의 밑줄. 두 번째 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밑줄. 이걸 공공 책임성이라 한 거예요. 공책.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자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끊어요. 다만 국가, 지자체,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모두 맞습니다. 5번이 답이고. 자, 맨 아래에다 쓰세요. 보편성, 연이 뭘까요? 이제 암기법을 풀어야 되잖아요. 연계성입니다. 연계성, 보연이형이라고 했잖아요. 형평성, 전민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성, 민주성, 효공책이라 했잖아요. 효율성, 마지막은 공공책임성입니다. 됐나요? 네, 그대로 써주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법 외우세요. 암기법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수익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익성 X입니다.